감리회 거룩 성회복협의회가 16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이슬람 종교인, 이른바 무슬림을 대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세대 통합을 통한 5대 신앙의 회복으로 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통제력을 높인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수천 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등 뼈아픈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 문제로 인해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쇠퇴하는 현상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동성애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몇 년간 교단 소속 일부 목회자들의 동성애 지지 논란으로 내부적인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감리회의 정통 교리를 지키며 교단 내 동성애 옹호 흐름을 막기 위해 여러 목회자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 2020년 감리회 거룩성 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창립 이후 20여 차례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온 감거협은 최근 그간의 자료를 모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신학자를 비롯해 법률가, 의학자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집필로 참여한 동성애 진단 및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계든 어디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정말 사모하고 더 깊이 연구해서 이 모든 것을 막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별금지 모든 기초가 타고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논리예요. 그게 기초에 있습니다. 테레스젠도 그렇고요. 이건 저 책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유전 아닙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이날 출판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감거협의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엔 이철 감독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 감독회장은 동성애 지지 세력으로 인해 분열된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선교 동력을 잃은 유럽교회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단의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여전히 동성애가 죄라는 데에 분명한 입장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교단 3개 신학대학 통합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서서히 들어왔던 이 파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실제는 믿음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한편 감거협 측은 이번 동성애 대응 전략이 감리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예비 목회자들에게도 전파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슬람 한국 본부격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준공 예정인 대구까지 총 4곳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라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믿는 종교 이슬람. 이런 이슬람 종교인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도 이 무슬림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현재 3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글로벌 선교단체인 인터서브 소속 이야곱 선교사는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상황화 전도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화 전도법이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 다리 놓기를 하는 전도법입니다. 이 선교사는 중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중국인들의 문화를 고려한 찬송가를 만든 것도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상황화 전도법의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국 교인들의 찬송을 보면요, 찬송가 가사가 도교 시 같았어요. 신선들이 노는 곳 같이 막
막 중국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착적인 교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성장하고 즉 상황화 전도법이란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과 구원이 성취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타종교 구원론에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언어, 문학, 역사와 같은 타문화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신대학교 중동연구원 이정순 박사는 비행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도 않았던 1980년대에 이슬람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박사는 과거 80년대의 이슬람권 선교보다 지금이 미디어의 발달로 더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합니다.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것이 선교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얼마든지 그들에게 좋은 동영상 같은 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제가 80년대 초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어떤 방송도 시간 있으면 들어봐라. 뭐 이렇게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효과적인 전도법이 무엇인지를 물으니 이정순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말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나의 일이 아니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고 부르심과 상대를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슬람 선교 전문가들은 이슬람교를 배척하고 경계하기에 앞서 이슬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함께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원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대 통합과 5대 신앙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청사진을 제시한 광주 청사교회인데요. 선조들의 교회 부흥의 DNA를 이어받아 세대 통합을 외치며 한국 기독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사교회를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흥 집회에 참여한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한 곳에 모여 설교에 집중합니다. 이곳은 광주 청사교회의 제6차 세대통합 마룻바닥 신앙캠프 집회 현장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5대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일반적 집회와는 다른 세대 간의 통합을 강조하며 오늘날 기독교계가 가야 할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마룻바닥 신앙캠프는 그 선조들의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한다는 측면에서 세대가 통합해서 어른들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통합해서 매년 한 400~500명 정도 모여서 진행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나이 제한이었거든요. 강사로 나선 백윤영 목사는 세대 통합을 이루어 부흥의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5대 신앙과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해야 한다며 새벽 기도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5대 신앙은 백윤영 목사가 성도 신앙의 기본을 정리한 개념으로 주일 성수 신앙, 새벽 기도 신앙, 11조 헌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영적 멘토 존중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부흥했는가 하고 뿌리를 쭉 파보니까 5대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5대 신앙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부흥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신앙의 뿌리를 파보면 또 마룻바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추운 새벽에 마룻바닥을 무릎으로 기었던 그 신앙 때문에 부흥이 왔는데 이번 신앙 캠프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선조들의 DNA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청사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5대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또 선조들의 마룻바닥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밖에도 백 목사는 기존의 흥미, 놀이, 스타 강사로 진행되는 캠프가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도와 사명감으로 무장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광주 청사교회는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앙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며 기독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해온 중국이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높인 새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종교활동 장소에 구체적인 설립 요건을 추가한 종교활동 장소 관리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종교활동 장소의 정의, 의무와 더불어 설립, 심사, 승인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관리 조직 구성원이 해외로부터 지도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에 더해 종교활동 장소 관리 방법 규정까지 시행을 앞두면서 중국 복음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위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진행된 행사는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찬양과 신앙적 삶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설교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제 설교 제목이 멈춤의 축복이에요. 그분들은 거기 있는 게 멈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멈췄고 모세도 멈췄고, 근데 그 멈춤이 우리에게 큰 축복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황 목사는 이어 이번 행사가 재소자들의 희망과 재출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주 시온성교회는 위로예배 행사 이후 후원금을 전달하며 재소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가 지난 30일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침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260여 명의 성도가 침례 예식에 참여한 가운데 순복음 노원교회 이상용 담임 목사는 참여자들에게 침례의 성경적 의미와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침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며 참여자들이 성령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는 1988년 6월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노원성전으로 창립됐는데 유재필 현 순복음 노원교회 원로 목사가 당시 담임을 맡아 목회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아파트 91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업 시 기둥이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최근 기둥에 철근을 빠뜨리며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와 같은 구조입니다. 확인된 15개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로 LH는 정밀 안전검사와 보안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발주 아파트 100곳을 점검할 예정이며 누락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이 31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을 기록하며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25에서 31일 일별 최다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7천 명으로 6개월 만에 다시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174명, 사망자는 13명으로 27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3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우세종인 오미크론 계열의 XBB는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며 방역이 완화된 만큼 당분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약 100명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서울의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의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최소 6개월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국내 가사 도우미의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문화 차이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의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2연패를 당하며 16강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세계 랭킹 17위 한국은 30일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첫 월드컵 출전국이자 세계 랭킹 72위의 모로코와 붙었지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총 3경기에서 2패를 기록했으며 마지막 경기에 독일을 이겨야만 16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이번 대회의 목표를 8강 진출로 삼았지만 이번 패배로 대회 16강 진출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30일 로이터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 28일 한화 약 4,400억 원에 달하는 군 장비를 대통령 사용 권한으로 대만에 지원한다는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사용 권한으로 불리는 PDA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제3국에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지원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번 지원은 미국이 대만으로 장비를 보내는 첫 사례로 외신은 휴대용 방공 미사일과 드론 등이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 사실에 반발하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드는 행위라며 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30일 나는 운전자 편이라며 주택가 비거주민 차량 통행 통제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밝혔습니다. 정책은 주택가의 비거주민의 차량을 통제해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목적으로 2020년부터 런던 등 일부 도시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을 표하고 있으며 보수당은 이 정책이 운전자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후공예 차량에 요금을 부과했던 친환경 제도에 보수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영국의 녹색 정책 실행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이 30일 원전 담당 장관에게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곤노 도시미스 소마우타바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과 만나 800명의 조합원과 가족의 불안을 없앨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곤노 조합장은 또 경제산업상이 모든 조합원 앞에서 제대로 설명해달라며 과학적인 안전은 확인됐다고 하지만 안심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면담 일정이 종료된 뒤 정중하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으로 신뢰관계를 깊게 하고자 한다면서도 올해 여름으로 예고된 오염수 방류 시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미시간시의 훈련시설로 이송 중이던 경찰견 18마리 가운데 8마리가 차량 화물칸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낮 기온은 33.3도였는데 경찰견들이 들어있던 화물칸 에어컨이 고장나며 개들이 열기에 지쳐 폐사한 겁니다. 경찰은 화물칸과 운전석이 분리돼 있어 운전자가 고장 사실을 몰랐다며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호버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제니퍼 호퍼는 동물 이송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태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8월의 시작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동안 기온이 높아져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기습호우에도 잘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5도, 대전 3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6도, 부산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사 중 적정 철근 사용을 임의로 줄인 아파트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비슷한 사례가 15곳이나 적발된 건데요. 입주가 끝난 아파트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가 살 집이라면 당연히 재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단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의 향후 대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